부분 진도 나가고 문제 좀 풀고 해결이 되면 이 활용 문제 풀 거야. 먼저 한번 쭉 읽었는데 일단 우리가 자연수가 뭔지에 대해서 짚어봤단 말이야. 자연수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셀 때 우리가 이 자연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존재하는 걸 세야 되니까는 0은 들어가지 않고 1부터 들어간다.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셀 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잖아. 끝은 없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요러한 식이래.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x도 있고 a도 있어.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얘는 못 풀어. 못 풀어. 왜요?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면 이거를 만족하는 값을 아이고야 여러 개가 되는데 어떻게 다 찾아? 못 찾습니다. 그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줬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그래서 만족하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면 이 식을 성립하는 이 식이 오케이 되는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자연수 x가 자연수구나. 그래서 자연수 x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대. 그러면 이 식을 오케이 하는 x는 3개야. 근데 그 x가 뭐야? 자연수야. 그러면 그때 상수 a라고 우리가 알파벳을 썼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인 거야. 정해진 숫자인데 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a라고 놓은 거거든. 그러면 그 a 값에 딱 하나가 아니라 범위는 왜? 부등식이라서 부등호가 있어가지고 값이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다가 일단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대로 x가 있는 것은 좌변, 그 다음에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돼 있네. 여기에는 x가 없는 거 숫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x 앞에 어떤 게 있으면 얘도 없애주고 결론적으로 x는 어떤 값보다 작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그 방법대로 풀이를 써보자고. 그래서 x가 있는 것 왼쪽으로 보내. 그러면 3x 우변에서 좌변으로 x 넘어오세요. 좌변에 있는 2a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네. 부호가 바뀌면서 이항한 겁니다. 그럼 얘는 2x는 2a보다 작다. 2로 양변을 나누어 주게 되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a보다 작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대로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얘가 a라고 치면 x가 등호가 없네. 더 왼쪽 작은 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a보다 작다를 수직선에 나타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떻단 얘기야? 얘가 3개란 얘기야. 얘가 하나, 둘, 셋. 얘가 3개가 자연수란 얘기야. 그러면 자연수는 1부터 존재하니까 얘가 1, 2, 3이어야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얘가 1, 2, 3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A는 3보다 어떻다? 크구나. A는 3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A가 3.5 괜찮지. 3.9 괜찮아. 3.1 괜찮아. 3.01 괜찮아. 그런데 A가 혹시 얘가 4가 돼도 되나? 4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하면 4보다 작아도 됩니다. 그런데 얘가 아니요. 여기가 4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4랑 A랑 같은 거야. 그러면 4는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데요? 4보다 작아도 1, 2, 3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으면 자연수 3개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둘 다 오케이 되겠구나 라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얘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요? 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지우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건 색깔 바꿔서 해줄게. 문제에 등호가 있었어. 그러면 얘가 계속 등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처음부터 문제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얘가 등호가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가 색칠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자연수, 이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래. 그러면 a가 뭐가 돼도 돼? 3이어도 됩니다. a가 3이어도 됩니다. 왜요? 얘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왜 안 지워지니? 얘가 a라고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a가 3이어도 괜찮아. 3이어도 괜찮아. 왜? 그럴 때 자연수 1, 2, 3 되잖아. 색칠에 칠해졌기 때문에 3까지가 인정되거든. 그리고 a가 3보다 어떻게 돼도 돼? 커도 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다려. 멈췄다. 다시 공유된 화면이 어디 갔어? 아까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네. 다시 열릴 거야. 좀만 기다려보자. 다시 해줄게. 그러면 지워졌네.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커도 괜찮아. 커도 괜찮아. 그리고 A가 4로 갔다고 한번 해보자. 4.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또 안 되네. 그러면 A가 4가 되면은 자연수가 3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해서 1, 2, 3, 4 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A가 4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4보다 작은 건 괜찮은데 4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3 이상, 4 미만 이렇게 될 때에 등호가 붙여져 있는 이 식이 자연수가 3개인 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 지금 여기까지 설명 다 한 거야, 얘들아. 자, 1차 부등식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 짜르륵 낼 거거든, 연산으로. 파일 문제 줄 거야. 얘가 있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4개래. 아, x가 4개인데 걔가 자연수구나 라는 걸 파악합니다. 일단 얘를 구하기 위해서 x는 부등호, 등호가 없는 부등호야. 오른쪽이 크대.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서 a-2 마이너스 a가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a-인데 x가 작아. 구멍 뚫어줬네요. 왜? 문제에서 등호가 안 나왔거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가 몇 개야?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게 자연수가 몇 개야? 4개래. 그러면 1 점으로 찍어줄게. 2 3 4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a-2가 어때야 돼? 4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4개가 나와. 그런데 얘가 만약에 5, 6, 7, 8보다 더 커져 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돼도 괜찮아? 5가 돼도 괜찮아. 그래서 a-2는 5까지는 괜찮고 5보다 작으면 괜찮다. 그래서 답은 4, a-2, 여기는 등호 5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나는 a-2 값의 범위를 구했네. 그럼 어떻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아직 안 구한 거야. 지금 얘는 풀었지만 얘가 원하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야. 그럼 여기서 a 값의 범위를 알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2를 없애려면 플러스 2를 해줘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6이 되고 얘는 7이 돼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정답입니다. 그치?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없어?
지은이, 질문 있어, 없어? 없어요. 류원이,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괜찮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념 체크를 숙제로 다 풀어오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것까지 5번까지 풀었는데 저 문제가 아직 나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활용 문제를 풀기 전에 활용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유형 문제지, 여기에. 여기 값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 유형 6. 내가 여기는 빼놓고 해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6번 유형 있지? 유형 6번. 요거를 지금 풀으세요. 시작.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자, 카페에 올라가면 중학교 2학년 숙제 올리기가 있어. 중학교 2학년 숙제 올리기. 그지? 중학교 2학년 숙제 올리기. 거기를 클릭을 하면 지금 배운 부등식 테스트 문제 25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풀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 진도를 나갑니다. 시간은 45분, 문제는 25문제. 난이도는 중하 수준. 중한데도 한 80%, 100명 중에 80명, 90명은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요 정도는 기본이야. 풀어야 돼. 자, 문제 풀어볼게. 시작. 풀이과정 쓸 필요 없고 답만 맞추면 되고 틀린 거를 오답 노트 할 때에는 문제 풀이과정 답을 다 쓸 거야. 일단은 50분 안에 45분 안에 다 풀으려면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풀이과정은 자유롭게 합니다. 꼭 안 써도 돼. 부등식의 활용은 어떻게 푼다? 첫 번째, 부등식의 활용은 문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무슨 뜻인지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시오, 사과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닭의 다리의 개수를 구하시오, 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아빠의 나이를 구하세요. 그럼 아빠의 나이가 x. 아들의 나이를 구하세요. 그럼 아들의 나이가 x.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끝까지 한번 읽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이것을 x로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을 문제에 맞게 세우고 나면 1차 부등식이 됩니다. 왜? 1차 부등식의 문제는 그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면 1차 부등식이 될 거고 연립방정식 문제는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우면 연립방정식이 세워져. 그것밖에 세워질 수가 없어.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만 파악하면 얘는 두 가지식으로 쓸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걔는 이것으로도 풀 수 있고 저것으로도 풀 수 있고 두 가지 활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1차 부등식밖에 안 세워져 얘들아. 그렇지? 문제에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뭐뭐보다 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등호를 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문제를 읽고 X로 놨으면 1차 부등식을 세웁니다. 애들이 식을 못 세워서 활용을 못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거기가 뭐냐 하면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읽고 이거를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수학식을 쓰는 거야. x, y 더하기 빼기 등호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한글을 식으로 옮기는 것.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 공식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도 필요해.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겠지. 근데 아버지가 아들보다 막 2살, 3살 많을 수는 없잖아. 10살 많을 수는 없잖아. 10살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거. 몇 킬로그램인가 그랬더니 마이너스 3kg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상식적인 개념과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밤의 길이가 뭐 8시간이래. 그럼 낮의 길이는 그럼 24 마이너스 8. 24가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상식을 갖고 있어야 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뭐가 안 돼? 식 세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식을 못 세우겠어요 하는 애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잘 되는데 뭐가 안 돼?
글씨를 한글을 읽었는데 뭔 말이에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건 진짜 심각한 거야. 그건 얘들아 수학을 못하기도 하지만 국어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수학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식을 못 세우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과 상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세우는 게 안 되는 거야. 중1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했어. 그 다음부터 뭐를 하면 돼? 풀어서 나온 답을 확인만 하면 돼. 확인이 뭐예요? 내가 답을 구했는데 그 해를 구했는데 걔가 이 문제의 조건에 맞아?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더 적대. 그럼 이상한데 조건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거.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나이도 마이너스가 나와. 이런 것들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제대로 풀었는가 보고 내가 푼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답이 틀렸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버리세요, 답을. 그 경우는 답이 이 조건에 맞는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답이 없다.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 답이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문제를 읽고 여기 나온 이 문제를 읽고 무엇을 x가 되게 하지?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 사과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지 사과의 개수를 x라고 하고 x가 가장 커질 수 있을 때 그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부동식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 이것을 넘지 않는다, 최소한 이것이다 이런 말이 막 나와. 그러면 부등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많겠구나라는 감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아. 지금도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사과가 하나에 1,500원, 그 다음에 상자는 3,000원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건을 팔아. 근데 돈이 2,000원이 있는데 그것보다 안 넘었으면 좋겠어. 돈이 좀 남아도 괜찮고 2만원? 2만원까지 다 샀으면 좋겠어. 그럴 때 사과 몇 개 살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그럼 괜찮아. 2개 괜찮아. 3개 가능하지. 5개 살 수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랬어? 사과를 몇 개까지 가장 많이 사면은 몇 개까지 살 수 있니? 그러면 그 괜찮은 것 중에서 x 중에서 가장 큰 값,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끔 식을 세운다. 식을 못 세우겠어요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얘들아 이거 봐봐. 식을 못 세우겠어요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한국말로 식을 세워. 무슨 말이야? 한국어로 한국말로 단어로 이걸로 식을 세워. 그 다음에 그 식을 한국말을 뭐로 바꿔줘? 기호로 바꿔주세요. 사과 1개 1,500원. 사과 2개 1,500원 곱하기 2. 사과 3개 1,500원 곱하기 3. 사과 x개 1,500원 곱하기 x. 그래서 1,500x구나. 상자는 무조건 3,000원. 그래서 합쳐가지고 상자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2만원이 이하가 돼야 돼. 이하는 우리 등호 붙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같거나 작다. 걔 풀어줍니다. 그리고 답 구하면 돼. 답이 맞나? 답이 11개, 11. 괜찮지? 넣어도 되지? 문제 없지? 오케이. 11이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의 문제를 풀 때 항상 개념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여기 있는 공식 모두 얘는 핵심 중에 핵심, 기본 중에 얘 안 외우면 앞으로 문제 못 풀어. 근데 얘 말고 외워야 되는 공식이 한 10개 정도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개 정도 더 있다고. 그래서 문제집마다 보면 공식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센수학에서 가장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 유형마다 나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찍어놓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속도 공식을 모른다. 그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전부 다 읽고요. 문제 전부 다 읽고 예제 문제랑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전까지 숙제 다 풀어봐야 됩니다. 중단원 평가까지 다 있어. 숙제는 128쪽까지 풀고 테스트북도 연립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부등식까지 다 풀어오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그래서 토요일날 몇 시에? 10시에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이렇게